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입니다. 오늘은 서울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제2탄 다시 강북 전성시대란 내용의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북권 대개조 구상 발표 내용입니다. 50년 넘게 베드타운에 머무른 서울 강북권이 일자리 중심 신경제도시로 재탄생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북권을 상업지역 총량제 제외지역으로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란 제도로 최초로 도입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4년 3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강북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서남권 대개조에 이은 서울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제2탄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노후 고밀단지 용적률 1.2배 상향 65개 단지가 수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기존 상한 용적률이 280%인 단지의 경우 360%까지 확대됩니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착수되고 신통계획보다 사업기간 1년 단축됩니다. 강북권의 상업시설 기업 유치를 위해 상업지역 총량제 제외를 실시합니다. 시내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에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를 도입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로 개발을 허용해 일자리 창출을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26일 두 번째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강북권 대개조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하며 강북권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견인하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북권은 동구권인 강북,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성동, 성북, 중랑구와 서북권인 마포, 서대문, 은평까지 11개 구를 말합니다. 이 권역은 서울시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46%가 몰려있는 반면 상업시설 면적은 다른 곳보다 매우 부족합니다. 강북권 대개조 강북 전성시대 주요 내용은 왼쪽 표와 같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강북권을 상업지역 총량제에서 제외하고, 두 번째는 노후 주거지 규제 혁신과 용적률 상향, 마지막으로 대규모 유휴부지의 첨단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입니다. 먼저 강북권 주거지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크게 완화합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대규모로 지어진 노원구 상계 중계 월계동 노후 단지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킬 계획입니다. 정비계획 위반 절차와 신속통합 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제도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가량 단축합니다. 서울시는 127개 단지에 거주하는 약 10만 가구가 이를 통해 빠른 재건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으로부터 350m 안에 있는 역세권 단지는 재건축할 때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올려줍니다.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줄여주고 역세권이 아닌 단지는 용도지역을 그대로 두지만 용적률 자체를 1.2배 올려줍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속한 단지는 원래는 용적률이 300%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강북권 노후 단지는 1.2배 많은 360%까지 용적률을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강북권에 용적률이 이미 높은 중고층 단지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입니다. 상계동 일대 중고층 단지들의 사업성이 개선돼 재건축이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고층 단지 65곳에 살고 있는 4만 2천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는 현행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낮아집니다. 나아가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 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개발 가능 지역이 현재 286만 제곱미터 약 86만 5천 평에서 800만 제곱미터 약 242만 평으로 2.8배 이상 늘어난다고 서울시는 설명합니다. 산 중턱에 지정되는 자연경관지구와 산 주변에 설정되는 고도지구도 완화됩니다. 산자락 모아타운이란 제도로 특화 정비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자연경관지구에 속한 건물은 3층 높이밖에 올리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약 7층 20m까지 규제가 완화됩니다.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여주게 됩니다. 서울시는 강북구 대규모 유휴부지에 균형발전 사전협상제 화이트 사이트를 도입해 상업지역을 적극 부여할 계획입니다. 화이트 사이트는 사업시행자가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규모와 용도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화이트 사이트에서 용적률은 일반 상업지역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 800%에 1.2배까지 주어지고 공공기여율 상한선이 60%에서 50%로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화이트 사이트 적용 대상지로는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25만 제곱미터, NH농협부지 3만 제곱미터를 꼽았습니다. 이 부지와 동쪽으로 인접한 NH농협부지는 주거지와 쇼핑몰이 들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청량리 차량기지 일대 35만 제곱미터와 임은 차량기지 21만 제곱미터, 신내 차량기지 34만 제곱미터 등 다른 차량기지에도 적용됩니다. 서울혁신파크는 미디어 컨텐츠와 연구개발 중심의 서울 창조타운으로 재조성할 계획입니다. 화이트 사이트 적용 대상지는 상반기 검토를 거쳐 이르면 7월 적용할 예정입니다. 도봉구 창동과 노원구 상계동 일대가 이 제도를 활용해 동부권 경제 거점으로 거듭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창동 차량기지 이전 부지 25만 제곱미터에는 바이오 정보통신기술 ICT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중랑구 신내 차량기지 이전 부지 19만 제곱미터는 중랑공영 차고지 6만 제곱미터와 면목선 차량기지 2만 제곱미터 등을 통합개발해 입체 복합도시로 만듭니다. 또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 6만 제곱미터는 미디어 컨텐츠와 연구개발 등을 이끄는 창조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합니다.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들은 강북권의 초고층 오피스텔을 사실상 제한 없이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2030년까지 서울시가 권역별로 상업지역 총량을 배정하고 그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강북권에 한정해 상업지역 총량제를 푼다는 계획입니다. 상업지역 총량제가 풀리면 용적률을 1200%까지 부여해 초고층 오피스를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을 무제한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11개 자치구를 포괄하는 강북권은 상업지역 면적이 519만 제곱미터로 도심권인 814만 제곱미터나 동남권 627만 제곱미터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지금도 자치구가 상업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지만 100%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정 지역에만 초고층 오피스를 허용해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상업지역을 대거 풀어도 강북권에 기업이 밀집한 업무 상업지구가 조성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한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강북권역의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다채로운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연내 착공하는 광운대 역세권은 업무, 주거, 판매, 숙박시설을 갖춘 신경제 문화 전략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서울혁신파크 부지 6만 제곱미터는 미디어 컨텐츠와 R&D 등 융복합 창조산업 클러스터 서울 창조타운으로 재탄생시키며 수색 차량 기지와 상암 DMC 일대는 K컬처와 미디어 컨텐츠 공간까지 더한 DMC 2.0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상암 하늘공원의 대관람차인 트윈아이를 조성하기 위해 연내 민자 적격성 조사를 거쳐 2026년 착공한다는 목표입니다. 롯데몰과 연계한 DMC역 복합 개발도 2017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종합대학 83%가 몰려있는 강북지역의 특성에 맞게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을 R&D 캠퍼스로 선정합니다. 용적률과 높이 등 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대학의 실질적인 혁신을 지원합니다. 광운대 역세권 약 900실, 부가현 3구역 약 500실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사업 등으로 주민 누구나 20분 안에 숲, 공원, 하천에 다다를 수 있는 보행 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합니다. 경의선 숲길 보행 네트워크, 백령 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 등도 추진됩니다. 2025년까지 자치구별로 1개 이상의 수변 활력 거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조성된 홍제천 수변 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만날 수 있는 수변 감성 공간 14개를 추가로 조성합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